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스마트폰을 관리하는 방법과 많은 앱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 있으시죠? 카카오톡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의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삼성 스마트폰을 이용을 할 거고요. 똑같은 삼성 스마트폰이라고 하더라도 삼성 갤럭시 S 시리즈냐, A 시리즈냐, Z 시리즈냐에 따라서 스마트폰 관리 메뉴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화면하고 메뉴가 조금 내가 다르다라는 것은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강사의 스마트폰하고 그 버전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조금 알고 계시면서 조금 양해의 말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여러 대를 화면에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삼성 갤럭시 S 울트라 24 기종을 기본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갈 내용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단계별 정복을 할 건데, 먼저 내가 이 기기 자체를 조금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스마트폰의 환경을 어떻게 바꿔놓냐에 따라서 내가 이 스마트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거고요. 자, 선생님들, 여러분들 많이 바탕에 보시면 홈화면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 홈화면에는 정말 많은 앱 아이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그 많은 앱이 내가 다 사용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처음 구매를 해서 기종을 바꿀 때까지 한 번도 열어보지 않는 앱들이 정말 많은데, 중요한 거는 지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이 안 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앱이라는 것은 내가 최근에 한 3개월에서 5개월 동안 한 번도 터치하지 않은 앱은 내가 사용하지 않는 앱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지우셔야 됩니다. 또 하나, 선생님들 보시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보시면 앱스 화면이라고 있어요. 앱이 설치됐을 때 그 설치되어 있는 앱의 아이콘이 많이 나오는 화면, 즉 처음 스마트폰을 켰을 때의 화면을 위로 드래그했을 때 나오는 화면을 앱스 화면이라고 하는데요. 이 앱스 화면이 정리가 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앱스 화면을 정리해 보고 불필요한 앱을 지워 볼 건데, 지워지지 않는 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서 지워지지 않는 앱들이 있어요. 이 지워지지 않는 앱은 지울 수가 없어요. 지울 수 없습니다. 지울 수는 없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앱스 화면에서 감출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워지지 않는 앱을 감추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는 카카오톡이나 또는 인터넷을 하면서 선생님들께서 많은 자료들을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자, 다운로드를 받았을 때 내가 파일을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파일이 없으면 스마트폰의 저장 공간에서 지워 주셔야 되는데, 지우는 방법을 모르고 어디에 다운로드가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특히 카카오톡에 지인이 보내준 사진, 영상, 파일, 이러한 것은 내가 터치하는 순간 내 스마트폰에 다운로드가 되는데, 이 다운로드된 이미지나 파일들을 필요 없으면 지우셔야 되는데 우리는 지우지 않고 그대로 갖고 다니다 보니 이 스마트폰의 내 메모리, 저장 공간이 꽉 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앱을 다운로드 받을 때 저장 공간이 부족하여 앱을 다운로드 할 수 없다라는 메뉴가 딱 뜨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이 파일을 관리하는 방법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스마트폰이 비싼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카메라예요, 카메라. 사진. 정말 많이 찍죠.
그러면 우리가 여행을 갔다든가 또는 문서를 누구한테 보내줘야 된다든가 뭔가의 상황을 우리가 사진을 촬영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진이 저장되는 갤러리 폴더 자체가 관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역시도 불필요한 사진이 너무 내 스마트폰에 저장이 되어 있다 보니 공간 자체가 나는 뭐한다?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을 때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카메라 설정하는 방법과 사진을 촬영한 다음에 저장되는 갤러리 폴더 있죠? 갤러리에서 내가 사진을 관리하는 방법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장 공간이 부족했을 때 내 사진을 또는 내 파일을 정말 중요한 거를 내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파일들은 스마트폰이 저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네이버나 구글이라는 곳에 클라우드, 개인 공간 사물함에다가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웹상에다가 클라우드에다 저장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네이버 아이디가 있으실 거예요. 네이버 아이디로 네이버 마이박스 앱을 설치해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다른 파일은 모르지만 내가 찍은 사진, 중요한 사진들을 보관할 수 있게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카카오톡을 정리한다고 그랬는데 카카오톡을 정리할 이유가 있을까요? 있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인들한테 보낸 사진, 파일, 거기에 불필요한 파일들이 있다면 그 저장 공간도 역시 지워주셔야지만 카카오톡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양한 앱 중에 다른 앱, 어떠한 앱을 하나 설명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번역하는 거 있죠? 어, 우리는 이제 여행이라는 게 조금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스마트폰이 보급화가 되면서 여행을 아주 저렴하게 다녀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해외여행이요.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가장 두려운 게 뭐죠? 언어죠, 언어. 말이 안 통하는 거. 그게 두려워서 대부분 가이드를 같이 여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구글 번역이나 또는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파파고 앱을 이용하면 해외에 여행을 갔다 하더라도 그 국가의 언어를 동시 번역사가 번역하듯이 번역하고 간판이나 메뉴판, 외국어로 되어 있는 간판이나 외국어도 이미지로 번역하는 방법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나갈 내용은 제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의 시간을 잡았고요. 그 시간 안에 나갈 수 있는 최대한 분량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는 교육 수준에 따라서 다 나갈 수도 있고 중간에 조금 못 나갈 수도 있다는 점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스마트폰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뭔가를 물어볼 때 스마트폰 기종이 뭐야?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나 스마트폰 기종 모르는데, 그쵸? 모르는데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각자의 스마트폰 기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처음 열게 되면 뜨는 요 화면을 홈 화면이라고 합니다. 홈 화면, 홈 화면이라 하고요. 위에 보시면 시간 나와 있고, 그쵸? 그다음에 와이파이 연결 상태에 나와 있는 것을 알림 영역이라 합니다. 알림 영역.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앱 5개를 이렇게 모아놓은 곳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독이라고 표현합니다. 독. 그래서 이 독의 아이콘은 내가 많은 앱 중, 즉 내가 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많은 앱 중에 정말 자주 사용하는 앱 5개를 모아놓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앱스 아이콘이 있으신 분도 계세요. 앱스 아이콘은 뭐냐? 이런 아이콘 사각형에 하얀색으로 아마 9개의 점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앱 아이콘이 하나 등록되어 있는 분들 계십니다.
이것은 앱스 저희 아이콘이라고 하는데 이 앱스 아이콘을 터치하게 되면 어떤 화면으로 간다? 이 앱스 화면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앱스 화면으로 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앱스에 그 아이콘이 없는 분들은 이 홈 화면 있죠? 홈 화면을 위로 슝 밀게 되면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앱스 화면이라고 합니다. 다시 스마트폰 홈 화면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맨 밑에 스마트폰 단축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가운데 네모는 홈 화면, 오른쪽으로 꺾어진 거는 이전 화면, 맨 밑에 점 3개, 짝대기 3개 있는 것은 모두 보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앱 상태를 열려있는 앱의 모든 앱을 보겠다 할 때는 모두 보기를 누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홈화면, 홈 아이콘을 터치하게 되면 다시 홈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죠. 자, 그러면 내 기종이 어떤 기종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내 기종이 어떤 기종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설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설정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앱스 화면에서 들어갈 거냐, 아니면 알림 영역을 활용해서 들어갈 거냐, 이 두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로 알림 영역을 통해서 설정 화면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알림 영역 보이시죠? 이 알림 영역을 손가락으로 살며시 한 번만 내려주세요. 내려주시면 우측에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이 있습니다. 모든 어떠한 앱에서도 이 톱니바퀴가 나와 있다는 것은 설정, 그 앱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설정을 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뜨죠. 자, 기종을 알아보기 위해서 화면을 위로 드래그해서 끝까지 화면을 위로 드래그합니다. 그러면 맨 아래 부분에 휴대전화 정보라고 나올 겁니다. 휴대전화 정보. 제가 여기 휴대전화 정보를 터치를 하게 되면 제 스마트폰에 모든 정보가 노출이 돼서 저는 화면을 아래쪽을 살포시 가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휴대전화 정보를 찾으셨다면 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보시면 선생님들의 성함이 나와 있고 뒤에 기종명이 이 스마트폰의 이름 디폴트 값으로 나와 있고요. 밑에 보시면 제품명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저는 갤럭시 S 시리즈 24 울트라 버전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에 만약에 갤럭시 G 플립 4라고 나오면은 플립 4 시리즈, 그다음에 무슨 A 뭐라고 숫자라고 나오면 A 시리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기종에 따라서 달라지죠. 자, 아이폰하고 그러면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 폰은 뭐가 틀리냐 하면은 운영체제가 다릅니다. 운영체제. 운영체제가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컴퓨터 사용하실 줄 아시죠? 이 컴퓨터에 윈도우 10, 윈도우 11, 즉 윈도우 10, 윈도우 11 이렇게 윈도우의 운영 체제가 있듯이 이 스마트폰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 운영 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운영 체제를 삼성은 안드로이드라는 운영 체제를 사용하지만 아이폰은 별도의 그 아이폰 애플사의 운영 체제를 쓰기 때문에 운영 체제 메뉴가 완전히 달라요. 또한 사용하는 앱도 안드로이드 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과 아이폰에서 사용하는 앱이 다릅니다.
그래서 앱을 검색을 했을 때 삼성폰에는 검색이 되는데 안드로이드 폰에는 없어. 그러면 그 앱은 안드로이드 폰에서 실행할 수 없는 앱이에요. 똑같은 앱이라 하더라도 화면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안드로이드 폰이 아니라 죄송해요. 아이폰이 아니라 안드로이드 폰 기반의 삼성폰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품명이 딱 나오면 요거는 조금 기억하고 계세요. 즉 이거 뭐냐면은 내가 운전하는 자동차가 뭐 이거죠. 그 뭐죠? 제니시스냐, 그랜저냐, 이걸 알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명 자체가 선생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의 제품명이다. 기억하시고요. 자, 다시 맨 아래 보시면 뒤로 버튼 보이시죠? 터치하고 나가면 다시 어디로? 설정 화면으로 뒤돌아가겠죠. 자, 이 설정 화면.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설정 화면에서 내 스마트폰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이 스마트폰을 좀 더 쉽게 또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른 교육기관에서 스마트폰을 학습하신 분들은 이 수업이 상당히 쉬울 수가 있고요. 나는 스마트폰을 다른 교육기관에서 배운 적이 없고 그냥 있는 기종 갖고만 활용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세심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을 한다라면 와이파이에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와이파이라는 거 뭐냐 하면은 정보통신 기술이에요. 내가 어떠한 기기로 인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근거리 정보통신의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 와이파이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와이파이에 연결해주는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접속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공유기가 되는 거죠. 공유기. 자, 그러면 연결이라는 부분을 보일 거예요. 터치 가정에서 사용하시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여기 와이파이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명칭이 조금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밑에 있는 명칭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유기 이름이고요. 내가 특정 장소에 가서 와이파이에 연결하겠다라고 하면 먼저 연결해 가서 와이파이를 뭐 해라? 터치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밑에 현재 사용이 가능한 와이파이 종류들이 쫙 리스트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먼저 선택을 하냐 이거예요. 이 와이파이의 그 안테나라 그러죠? 안테나가 가장 색깔이 많이 변한 게 신호가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개방형 와이파이가 있고 폐쇄형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뭐가 다 달려있다? 자물쇠가 달려있는 와이파이는 폐쇄형 와이파이로 비밀번호를 알아야지만 접속이 가능한 와이파이고요. 이 자물쇠가 없는 와이파이는 비밀번호를 모른다 하더라도 그 와이파이 명을 터치하게 되면 그 와이파이에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와이파이에 연결하려고 연결을 터치했더니 가장 신호가 센 거에 이렇게 자물쇠가 걸려 있다라고 하면 그 장소의 관리인한테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물어보셔야지만 터치를 했을 때 이렇게 비밀번호를 입력해라 라고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데 팁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자판, 키패드로 내용을 입력할 때 한글도 사실 조금 빠르지 못해요. 근데 와이파이 비밀번호는 대부분 영문, 숫자, 특수문자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입력한다고 내가 열심히 입력하는데 자꾸 오타가 나. 이때는 입력하기 전에 오른쪽에 뭘 켜줘라? 눈을 켜주세요. 이 눈을 터치해서 켜주시면 내가 입력하는 와이파이의 숫자라든가 특수 문자 자체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바로 연결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눈을 켜주시면 돼요. 눈 모양이잖아요. 그쵸? 이 눈 모양을 다시 끄게 되면은 입력하는 내용 자체가 화면에 보이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밑에 자동으로 다시 연결이라는 게 뭡니까? 이 자동으로 연결은 한번 이 폐쇄형 와이파이에 접속을 하면은 차후에 그 장소에 도달이 되면 내가 굳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 와이파이에 연결이 됩니다. 한번 연결해 놓으면 두 번은 알아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파이는 폐쇄형 와이파이와 개방형 와이파이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폐쇄형은 자동으로 연결이라는 것을 활성화를 시켜 놓으셔야지 내가 다음에 그 장소에 갔을 때 두 번째부터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결이 된다. 꼭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시 여기 위에 보시면 이 와이파이 명칭 나오고 뒤로 버튼을 터치할게요. 그럼 다시 와이파이 현재 리스트 목록이 쭉 나오고요. 다시 한번 뒤로를 터치하겠습니다. 터치. 자, 두 번째. 이 블루투스라는 거 보이시나요? 찾으셨죠? 이게 저처럼 활성화되어 있는 분이 계시고 이렇게 비활성화되어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저처럼 활성화되어 있는 분들은요. 무선 기기, 무선 이어폰, 무선 스피커, 그다음에 워치, 시계, 무선으로 주변에 있는 기기 장치가 있다라면 연결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무선 이어폰들 많이 갖고 계시죠? 이어폰에 내가 연결을 할 거야. 그럼 이어폰을 귀에 꽂고 블루투스를 활성화를 하게 되면은 내 스마트폰에서 그 블루투스를 뭐해서 찾아서 연결을 해주는데 지금은 블루투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은 집이니까 내가 이어폰 꽂지도 않을 거고 스피커에 연결을 할 것도 아니고 워치를 연결할 것도 아니야. 그럼 이 블루투스를 켜놓을 필요가 없다. 내가 블루투스를 사용하지 않는데 블루투스를 이렇게 활성화 시켜놓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서 주위에 있는 블루투스를 계속 찾아서 접속을 시도합니다. 옆에 분 이어폰도 무선 이어폰이 켜져 있으면 접속하려고 시도를 하고요. 또 지나가다가 스피커가 있어. 무선 스피커가 있어. 접속하려고 막 시도를 해요. 뭔가를 시도를 한다는 것은 스마트폰이 움직이는 거죠. 그럼 배터리 소모량이 많아져요. 그러면 내가 블루투스 연결을 안 할 거야. 그럼 블루투스를 뭐 해라? 터치해서 비활성화 시켜 놓으셔야지 배터리의 소모를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첫 번째로 용량 부족이 많아요. 그거는 오늘 제가 수업하면서 해결해 드릴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배터리 소모량이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 배터리가 너무 빨리 돈대. 빨리 닳아요. 빨리 단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경험 있으실까요? 있으시면 우리 채팅창에다 1번 쫙 써보세요. 배터리가 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분명히 100% 내가 꽉 차갖고 왔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반으로 뚝뚝뚝 그쵸? 배터리 소모가 두 번째예요. 맞아요. 배터리 소모가 너무 많아요. 일단 뭐 해라? 블루투스를 꺼라. 연결 안 할 때는 꺼놓으세요. 두 번째, NFC 및 비접촉 결제로 나왔어요. 근데 NFC라고 나와 있는 경우 있어요. 이 NFC가 뭐야? 삼성페이 사용하시는 선생님들 계시죠? 페이, 삼성페이, 그 다음에 카카오톡 페이 결제. 그래서 현장 결제할 때 페이를 딱 열어서 비밀번호 6자리 입력하고 태그, 그쵸? 기기에다 스마트폰 딱 갖다 대면 뭐 하죠? 결제가 되죠? 이게 NFC 비접촉 결제예요.
얘가 활성화가 돼 있어야지 그 결제가 돼요. 얘가 꺼져 있으면 페이나 또는 스마트폰, 현장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때 스마트폰을 갖다 대도 뭐 한다? 결제가 안 돼요. 켜놓으셔야 돼요. 근데 나는 페이를 쓰지 않아요 하시는 선생님들 계세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 정보 다 이게 공유가 돼갖고 뭐 큰일 난다고 주변에서 그래서 저는 나는 페이를 쓰지 않아요 하는 분들은 NFC 비접촉 결제를 뭐 해라? 비활성화 시켜 놓으시는 게 좋겠죠. 안 쓰니까. 쓰게 되면 스마트폰이 내가 대중교통 이용할 때, 특히 버스 이용할 때 살펴시만 가면은 잔액이 없다고 나오거나 카드 확인하라거나 이런 메시지가 뜰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뭔가를 움직인다고 그러죠. 그래서 비접촉 결제, 현장 결제를 내가 페이로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할 때는 얘를 뭐 해라? 비활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비행기 탑승 모드가 지금 활성화가 됐어요. 예, 근데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은, 예, 비행기 탑승 모드 활성화 시키지 마세요. 저는 이걸 왜 했냐? 강의하는 도중에 전화 올까봐. 전화 오면은 위에 떠요, 번호가. 누구한테 번호 왔다고. 저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업하기 전에 제가 비행기 탑승 모드를 했습니다. 비행기 탑승 모드는요, 아실 거예요. 비행기 탈 때 켜는 거죠. 근데 비행기 탈 때 왜 이 탑승 모드를 하냐 이거죠. 자, 비행기 탑승 모드를 할 경우에는요, 모든 데이터 송신, 수신이 안 됩니다. 문자를 보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전화를 보낼 수도 받을 수도 없고, 카카오톡에 문자 메시지를 남길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모든 데이터 송수신을 뭐 한다? 차단하는 게 비행기 탑승 모드입니다. 그래서 쿠팡페이도 NFC는 아니죠. 예. 쿠팡페이는요, 선생님, 쿠팡에서 결제하는 거. 그쵸? 쿠팡 결제잖아요. 쿠팡에서 결제할 때만 하는 거지. 이 삼성페이 같이 그 티머니라고 해서 또는 신용카드를 넣어놓고 터치하는 거하고는 약간 의미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기 탑승 모드는 여러분들 뭐 해라? 비활성화 시켜놓는 것이 좋다. 해놓지 마시고 얘는 뭐 할 때만? 비행기 켤 때만. 그럼 비행기 켤 때 굳이 왜 비행기 탑승 모드 왜 합니까? 자, 이런 경우 있죠. 해외여행을 갈 건데 한 5시간 걸릴 거야. 그런데 5시간 동안 뭐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제분이 엄마 여행 갈 때 비행기에서 심심하니까 드라마 봐. 내가 드라마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줄게. 그러면은 저장되어 있는 영상이나 음악은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실시간으로 뭐 넷플릭스에 접속한다든가 또는 OTT라 그러죠. 쿠팡 플레이에 접속해서 뭔가를 볼 수 있는 저희 상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 탑승 모드는 송수신이 안 되는 단지 내가 전화기는 사용할 수 있는데 송수신을 할 수 없는 모드가 비행기 탑승 모드입니다. 그래서 연결에는 다른 게 많아요. 모바일 핫스팟이 테더링은 또 뭐야? 복잡한 거 하지 말자고요. 왜? 안 쓰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만 관리하셔도 충분히 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와이파이 연결, 그 다음에 블루투스. 나는 삼성페이로 지금까지 결제를 했는데 카드 결제를 했어요. 또 교통카드, 버스 탈 때 대구선 결제를 했어요. 교통비를 냈어. 어느 날 안 돼. 어느 날 갔더니 자꾸 삑삑거리고 카드가 안 된대. 그때는 바로 연결을 열어서 일단 얘가 뭐에 있나 봐라? 꺼져 있나 봐라.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얘를 활성화를 시키고 한 20초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되면 결제는 됩니다. 되셨죠? 다시 뒤로 갈게요. 자, 연결에 다시 뒤로 터치. 좋아요. 자, 다시 설정 화면입니다. 설정 화면에서 자, 배터리가 빨리 도는 두 번째 이유. 첫 번째는 제가 블루투스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이유, 알림을 받는다. 알림을 받아요. 알림이 뭐예요? 자, 우리 어머님들, 우리 여성 선생님들, 쇼핑 많이 하세요. G마켓, 뭐 CJ, 홈플러스, 뭐 TV 쇼핑몰 다 깔아놓죠.
그러면 알림이 띵까ং 오잖아요. 오늘 몇 시에 예를 들어서 무슨 김치를 20% 할인한다. 이러면 알림 받고. 특히 유튜브에서 알림이 그렇게 와요. 그쵸? 알림이 왜 오는 거야 도대체? 자, 앱을 설치할 때 앱을 설치할 때 좀 이런 말씀이면 조금 우스울지 모르겠지만 저희 가족들 모이면 여러분들 고스톱 치시나요? 저희 좀 고스톱 잘 쳐요. 예. 치시나요? 치시면 1번. 갑자기 강의하다 고스톱 얘기를 해. 안 치시는 분이 계시네요.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안 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네요. 안 치세요? 저희는 해요. 근데 다 안 하시네. 뭐 하시지? 음. 저희 가족은 이게 동양화라 하죠. 그런 거 좀 재밌게 노는데 왜 이런 말이 있죠. 못 먹어도 고. 그쵸? 못 먹어도 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앱을 설치하는데 설치하면서 확인이나 다운 버튼을 막 눌러가면서 앱을 할 때 동의하겠냐라고 물어봐요. 동의하겠냐? 그쵸? 뭐에 동의를 하겠냐? 이용 약관에 동의하겠냐? 그러면은 전부 다 무엇을 하시냐? 모두 동의를 하세요. 전체 동의를 하시거든요. 모두 동의를 한다는 것은 수신 알람을 받겠다 뜻이에요. 수신 알람이 뭐예요? 광고성 안내를 받겠다 이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광고. 그러면 스마트폰이요. 그 광고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앱으로부터 광고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유튜브를 설치를 했어. 근데 나는 유튜브를 잘 안 봐. 근데 유튜브에서 자꾸 무슨 영상이 올랐다고 자꾸 안내가 띵강띵강 온다라는 거죠. 도대체 얘는 왜 오는 거야? 유튜브를 설치를 할 때 수신 동의에 하셨기 때문에 안내가 오는 거예요. 수신 동의에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필수 항목만 허용을 하시고 선택 항목은 허용을 하지 마세요. 그 선택 항목이 광고를 받겠냐가 선택 항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읽어보지 않고 무조건 전체 동의를 한다는 게 문제죠. 전체 동의를 했다는 것은 수신 알람을 받겠다 이 뜻이에요. 자, 왜 이런 전화 많이 받으시죠? 보험 안내 많이 받으실 거예요. 보험. 그쵸? 이 사람이 도대체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한 거야? 그리고 문자 한번 보세요. 문자 오는 거 보면은 뭐죠? 광고성 문자가 정말 많이 쏟아지게 오죠. 왠지 아시죠? 수신 동의에 허용을 해서 그래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앱을 설치할 때 전체 동의를 하는 게 아니라 필수 동의만 해야 돼요. 근데 저는요, 이미 앱을 설치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앱에서 자꾸 뭔가가 날라와. 근데 그 알림을 안 받고 싶어. 그런데 그 앱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수신동의의 허용을 누르면은 그 알림을 받기 위해서 앱이 내가 쓰지 않더라도 계속 실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걔가 언제 알림을 줄 줄 모르니까 앱이 계속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내가 사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실행되는 앱을 백그라운드 앱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백그라운드 앱을 말하는 겁니다. 사용하지 않는데도 터치하지 않았는데도 실행되고 있는 앱을 백그라운드 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 목소리가 안 들려요? 다른 분들도 안 들리세요? 잘 들립니다. 네, 스피커 소리. 들려요. 우리 김영식 선생님의 스마트폰 스피커 소리를 올리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백그라운드 앱을 꺼야 되는데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알림을 끄자고요. 자, 설정 화면입니다. 위로 올리세요. 설정 화면입니다. 네, 좋아요. 예. 설정 화면에서 위로 올리다 보면 알림이라고 있어요. 알림 찾으세요. 알림 터치. 알림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알림 화면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거기에 앱 알림이라고 보일 겁니다. 앱 알림. 터치. 그러면 여기에 전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전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화면에 앱들이 보시면 현재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 종류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많은 앱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쭉 보시면 이렇게 저는 롯데 홈쇼핑이라는 앱을 설치해 놨어요. 근데 여기가 저는 비활성화예요. 그러면 롯데 홈쇼핑에서 보내는 이벤트성 광고 앱이 안 와요. 그러면 쭉 가다 보면 여러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배달의 민족. 저는 이 앱을 잘 활용을 안 하는데 여기에서 자꾸 뭐 할인 이벤트 있다, 쿠폰 준다, 자꾸 와. 그쵸? 그래서 비활성 시켰어요. 그러면 안내 문구가 안 와요. 이해되셨죠? 그럼 유튜브를 내가 설치를 했어. 유튜브를 설치를 했는데 나는 유튜브에서 구독을 눌렀더니 자꾸 나의 저기 뭐죠? 영상을 올려주는 유튜버가 영상 올릴 때마다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됐다고 자꾸 뜨죠. 그러면 여기에 종류 중에 유튜브 앱을 찾으시는 거예요. 유튜브. 그럼 얘가 활성화가 돼 있다. 파란 단추를 뭐 해라? 이렇게 파란 단추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파란 단추가 되어 있으면 이걸 뭐 해라? 끄는 거예요. 끄세요. 그러면 앱이 안 와요. 자, 여러분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앱이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자꾸 저기 보냈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안 와요. 그럼 이 앱 알림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어플에 알림이 꺼져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알림을 보냈는데 나는 못 받았어. 문자가 아닙니다. 앱의 알림이에요. 그러면 비활성화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비활성화가 되어 있다라면 비활성화 되어 있는 단추를 터치해서 활성화. 그래서 받을지 안 받을지를 확인하시면 되고 앱이 너무 많죠? 그럼 보세요. 이 전체를 터치합니다. 전체 터치. 그럼 가장 최근에 나에게 알림 보낸 앱부터 보겠다. 가장 최근에 알림 보냄을 터치 한번 해보세요. 가장 최근에 보낸 알림. 그러면 가장 최근에 나한테 보냈던 앱들이 이렇게 떠요. 그쵸? 이렇게 뜹니다. 가장 최근에 보낸 거예요. 근데 이 가장 최근에 보낸 것 중에 내가 받고 싶지 않은 앱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라? 비활성화 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얘를 비활성화를 시켜야지 스마트폰에서 알림을 받으려고 앱을 계속 쓰지도 않는 앱을 계속 가동하고 있지 않아요. 가동을 안 해요. 그래서 스마트폰의 배터리를 사용량을 조금 뭐 할 수 있다?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배터리를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설치할 때 알림 허용하겠냐라고 할 때는 허용은 뭐예요? No. 노를 하세요. 자, 뒤로 갈게요. 다시 뒤로 갑니다. 자, 그래서 앱 알림 꼭 알고 계시고요. 다시 한번 뒤로 갈게요. 뒤로 갈게요. 뒤로 갑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거 설정해서 화면 위로 쭉쭉 올리세요. 음,
쭉쭉 올리세요. 여기에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있습니다. 자, 삼성에서 이 기기에 대한 보안이라든가 또는 기계에 대한 오류가 있으면 얘가 업데이트를 합니다.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다시 설치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기 전에 이 삼성에서 알림을 보내줍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있다고. 근데 대부분은 무시하죠. 무시하지 마세요. 업데이트는 하셔야 됩니다. 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터치 한번 할까요? 자, 기다리세요. 확인하지 마시고요. 예, 업데이트만 설치하세요. 그러면 요 날짜 한번 보세요. 최근에 몇 월 며칠 날 업데이트가 설치됐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10월 23일 날 7시 23분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24년이 아니라 나는 2023년으로 되어 있어. 업데이트 안 하신 거예요. 지금 누르지 마세요. 오늘 수업 하나도 못 들으셔요. 설치하는 시간 때문에. 예, 지금 누르지 마세요. 그래서 이 날짜가 최근의 날짜가 아니면은 업데이트를 안 하신 경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누르지 마세요. 다운로드 및 설치 있죠? 이걸 눌러서 업데이트를 실시를 하면 되는데 언제 하냐?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안 사라져요. 네. 인터넷하고는 틀려요. 인터넷은 앱이에요. 얘는 시스템 자체에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안 사라져요. 언제 하냐? 주무시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하셔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주무시기 전에. 그러면은 다운로드 및 설치를 딱 눌러서 설치를 딱 누르면 스마트폰이 알아서 껐다 켜졌다를 반복을 하면서 아침에 딱 일어나 보면은 업데이트가 완료가 됩니다. 지금 하지 마세요. 지금 하시면 수업 하나도 못 들으세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주기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다운로드 및 설치하면 용량이 많으면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데 나는 와이파이가 연결됐을 때 알아서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는 와이파이로 자동 다운로드를 하면 되는데 이거는 낮에도 합니다. 낮에도 해요. 와이파이가 연결이 됐을 때 낮에도 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들어오셔서 주문하시기 전에 다운로드 및 설치를 눌러서 주무시기 전에 다운로드 및 설치를 눌러서 그냥 놓고 주무시면은 밤새 알아서 껐다 켜지기를 반복하면서 업데이트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오래 걸릴 때는 한 10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금방 걸릴 때는 뭐 5분 이내에 끝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는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양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주무시기 전에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다시 뒤로 버튼 터치해서 다시 뒤로 나가겠습니다. 자, 다시 올라갈게요. 자, 디바이스 케어 찾으세요. 디바이스 케어. 자,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은요, 컴퓨터도 관리를 해줘야 돼요. 스마트폰도 뭐 해줘야 된다?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고, 쓰레기 파일, 즉, 불필요한 파일을 조금 알아서 지워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고, 앱이 자꾸 설치가 안 된다 해서, 앱이 설치 안 돼. 그랬더니 누군가가 나한테, 너 메모리가 몇 기가야? 그럼 대부분 그러죠. 몰라. 내 장치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내 스마트폰이 이상이 있을 때 알아서 스마트폰이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서 최적화를 만드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설정 앱에 보시면 디바이스 케어라고 있습니다. 터치. 배터리 상태 있어요. 저는 지금 미러링을 이용합니다. 제 스마트폰을 모니터에 표시하기 위해서 서로가 연결이 돼 있어서 몇 분 후에 충전 중이라고 저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충전기에 연결이 안 돼 있는 분들은 앞으로 이 배터리 용량이 사용 가능한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몇 시간, 몇 분 정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저장 공간. 현재 내 스마트폰에 저장 공간 사용하고 있는 용량이 표시가 됩니다. 이 용량에 보시면 뒤에 이렇게 회색 숫자가 들어오죠? 저는 256기가예요. 저는 메모리 용량이 256기가 중에 93GB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512GB라고 나와 있는 분 계세요. 그러면 500기가가 넘는 엄청난 양의 메모리를 활용을 하고 계시는 거고, 요 앞에 있는 숫자가 내가 현재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사용하고 있는 용량,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에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용량의 숫자가 또는 요 앞에 있는 용량의 숫자가 크면 클수록 저장 공간이 여유가 있는 거고, 그림으로만 봐도 아시겠죠? 저는 대략 3분의 1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 파란색이 이만큼 들어와 있어. 빨간불 들어오겠죠? 저장 공간 부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냐? 메모리를 확보하려면 지금 최적화를 하세요라고 돼 있죠? 여기 파란색 단추 지금 최적화를 터치. 그러면 알아서 백그라운드 실행하고 있는 앱을 다 지우고 메모리 사용량이 높은 것들이 있어요. 메모리를 정말 많이 차지하고 있는 앱을 알아서 종료해 주고 악성 코드로부터 감지 저기 전원임이 되어 있는지 알아서 이렇게 다 관리를 해서 최적화를 시켜주는데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디바이스 케어는 설정입니다. 설정에서 화면을 위로 이렇게 올리세요. 그러면 중간 부분쯤 디바이스 케어라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견됐어요? 그런 경우 겨우 없는데. 문제 발견됐다면 터치하세요. 터치하시면 휴대폰 검사하세요. 검사하면 얘가 자체 검사를 해서 지울 거 지워요. 예, 지울 거 지웁니다. 어떤 게 없어요? 디바이스 케어가 없으세요? 버전, 스마트폰 기종 무슨 어떤 거세요? 써주세요. 아니면 디바이스 케어가 아니라 디바이스라는 내용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디바이스. 네. 그래서 문제가 발견됐다고 하고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예, 없는데 만약에 문제가 발견됐다고 나왔어. 그럼 터치하세요. 그러면 검사하겠냐? 검사 누르세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요. 바이러스 검사하듯이. 그래서 이상이 생긴 파일이 생겼다, 나타났다. 지워서 알아서 해줍니다. 알아서. 그래서 디바이스 케어 한 번씩 해주시면 돼요.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 한 번씩 해줘요. 왜요? 이거 자주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스마트폰 비싸죠, 선생님? 여러분들 보시면 AI 인공지능 업데이트를 하면은요, 스마트폰 자체가 자기를 점검을 해요. 본인을 주기적으로. 이상이 생기죠. 본인 스스로 최적화를 합니다. 자동 최적화. 이게 들어왔어요. 자동 최적화. 있으실까요? 저는 자동 최적화 없어요. 저하고 버전이 낮아서 그래요. 어. 그러면 지금 하지 마세요. 지금 하지 마세요. 음. 자동으로 다시 시작이라는 게 있어요. 눌러보세요. 터치. 저는 없어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기종이 달라서 그래요. 예. 기종이. 그러니까 조금 음, S23도 있을 것이고 S20 시리즈부터는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 자동으로 시작해 보시면 여기 필요시 자동 다시 시작이라는 거 보이시죠? 얘가 활성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스스로가 해결을 해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내가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거 올해 처음 인제 들어온 거예요. 작년까지는 내가 일일이 다 해 줬는데 이게 인제 올해 들어왔어요, 업데이트되면서. 그래서 필요시 자동 최적 저기 최적화를 필요시 자동 시작을 누르시면 나한테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알아서 껐다 켜지면서 자동으로 최적화를 만듭니다. 네. 통화돼요. 통화됩니다. 자, 자동으로 다시 시작. 뒤로 갈게요. 다시 뒤로 가겠습니다. 디바이스 케어도 다시 뒤로 갈게요. 네. 20 일이 있어요. 다행이네요. 제가 20일 기능을 안 써 봤고. 자, 스마트폰 꺼본 적 있으세요? 종료. 있으신 분도 계시고 없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자, 있으신 분들 보시면은 자주 해요? 예. 다행이네요. 자, 그런데 스마트폰 우측에 보시면 다행히 많이 하시네요. 예. 종료 버튼이 있어요. 스마트폰 오른쪽에 소리 위아래 내리면서 종료 버튼이 있는데 이 종료 버튼을 누르면 자꾸 빅스비가 나와요. 빅스비. 빅스비가 뭔지 아시죠? 삼성에서 운영되는 AI 서비스입니다. 네. 좋아요. 괜찮아요. 만약에 그 종료 버튼을 눌렀는데 자꾸 빅스비가 나타나서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자꾸 음성으로 그런다. 그러면 알림 영역을 한 번 더 누르시면 알림 영역을 한 번 더 내리시면은 요렇게 뜨죠. 한 번 더 내리세요. 여기 종료 버튼이 위에 있어요. 음. 이 종료 버튼을 이용하시면 돼요. 종료 버튼을 눌렀더니 자꾸 빅스비가 나타나더라. 그러면 측면 버튼 설정이 빅스비 호출로 되어 있는 경우에요. 측면 버튼 설정이 빅스비로 되어 있는 경우에요. 이때는 알림 영역을 몇 번 끌어내려라? 두 번. 시계 부분을 두 번 내리고 여기에 종료를 누르시면 스마트폰이 종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스마트폰이 꺼지지도 않고 켜지지도 않아. 뭐 무반응이야. 터치를 해도 아무것도 없어. 종료도 안 돼. 강제 종료시켜야 돼요. 강제 종료. 즉 컴퓨터가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냥 전원부터 확 빼버렸다 다시 끼시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옛날 그 기종은 배터리를 빼면 되는데 지금은 배터리가 스마트폰에 일체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뺄 수가 없어요. 팁 하나 설명드릴게요. 지금 누르지 마세요. 지금 누르면 스마트폰이 껐다 켜질 거예요. 그러면 제 말을 조금 설명을 조금 놓치겠죠? 이 음량의 소리, 스마트폰 오른쪽에 보시면 소리 키우는 거 있고 줄이는 거 있죠? 소리 줄이는 단추하고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눌러서 몇 초? 7초 이상 누르고 계시면 돼요. 7초 이상. 동시에 누르셔야 돼요. 얘 누르고 얘도 누르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하고 동시에 눌러서 몇 초 이상? 7초 이상 꾹 누르시면 강제 종료 꺼집니다. 예. 스마트폰이 강제 종료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아예 먹통이 됐다. 그럼 뭐 해라? 강제 종료해라. 근데 스마트폰을 잘 안 끄시는 분들 계세요. 스마트폰 내가 관리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런데 너무 늦은 것 같아. 스마트폰이 좀 느려. 그러면 스마트폰의 종료 버튼을 꾹 누르시면 이렇게 전원 끄기 다시 시작 긴급전압 의료 정보 들어오죠? 다시 시작을 터치하셔서 다시 껐다 켜주는 것도 스마트폰의 속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속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지금 50분 동안 제가 스마트폰의 가장 기본적인 환경을 설명을 드렸고요. 잠시 쉬었다가 10분, 아니 10분 정도 쉬었다가 홈화면하고 앱스 화면 관리하는 방법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정소연 선생님,
유용한 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용한 앱이라는 건 어떤 게 필요하실까요?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세요. 자, 앱은요. 사용하는 사용자에 따라서 어떤 게 유용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음 모바일로 팩스 보내는 거 집에 팩스 없으신 선생님들은 모바일 팩스 앱은 쓸만하죠. 모바일 팩스 앱. 스마트폰으로 팩스를 보내고 팩스를 받는 기능이죠. 어. 그 앱은 제가 조금 이따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용은 무료인가요? 대부분 무료입니다. 그 사용 용량에 따라서 그 사용하시는 스마트폰 요금제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그건 제가 설명 조금 드릴게요. 자, 지금 58분입니다. 우리 10분 쉬었다가 3시 8분에 앱스 화면, 홈화면 관리하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갈게요. 질문 있으신 선생님들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정은 여러 가지 있어요. 글자 크기 키우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글자 크기 키우는 거는 화면에 우리가 화면은 대부분 글씨를 다 키워 놓으셨을 거예요. 다 키워 놓으셨어요. 작아서 안 보인다면 지인분이나 또는 자제분들이 뚝딱뚝딱, 금나로 뚝딱 키워주는 경우죠. 근데 문제는 그건지 아시죠? 크게 보다가 어느 날 봤더니 작아졌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스스로가 작아졌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스스로 작아지는 스마트폰은 없어요. 예. 어디로 가라? 설정에서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가 화면이죠. 어, 디스플레이가 화면이죠. 국제전화 무료 앱은 카톡으로 이용하세요. 카톡. 앱 쓰지 마세요. 예. 사진을 PDF로 옮기는 거요? 그거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예. 디스플레이 터치. 디스플레이가 화면이에요. 디스플레이 오면은 내 스마트폰에 이 화면에 대한 밝기라든가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밝기라든가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저는 밝기가 조금 많이 환하게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이 밝기로 조절이 되고 이런 경우 있죠. 배터리가 빨리 단다. 이 밝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밝기가 오른쪽으로 밝은 쪽으로 많이 갈수록 배터리 소모량은 그만큼 많아요. 자, 그 다음 다시 위로 올라가면은요. 글자 크기라고 있죠. 터치. 그러면 스마트폰의 글씨의 크기를 밑에 글자 크기에서 조절할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면 글씨가 크게 보입니다. 반면에 왼쪽으로 하면 글씨는 작게 보이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설정의 디스플레이로 오는 것은 이 스마트폰의 밝기라든가 크기, 화면 확대에 대한 설정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예, 디스플레이 부분이라는 거. 자, 다시 뒤로 올게요. 자, 그러면 우리 홈화면으로 가겠습니다. 가운데 홈화면 터치. 요 화면을 홈화면이라고 그랬어요. 홈화면. 이 홈화면에 아이콘 정말 많으신 분들 계세요. 앱스를 열기 싫으니까 이 홈화면에 네, 아이콘을 쫙 다 여기에다 설치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저는 홈화면에는 앱스 화면에 그 앱스 아이콘에 있는 아이콘을 이 홈화면에 여기 펼쳐놓지 않아요. 예. 진짜 많죠? 정리하세요. 홈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다? 앱스에도 있어요. 홈에 있는 건 뭐냐? 원본의 복사본이기 때문에 지워도 돼요. 여기 저는 이제 두 개를 이렇게 빼놨는데, 이거는 지워도 상관없어요. 예. 그런데 사용하지 않는 앱을 지울 때는 앱스 화면을 열어서 지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화면을 위로 슝 올릴게요. 화면을 위로 슝. 앱스 화면 나옵니다. 여기를 제발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자, 무슨 얘기냐? 맨 아래 요거 버튼 몇 개예요? 저는 원래 하나예요. 근데 수업하려고 제가 펼쳐놨어요. 3개를 만들어서. 와, 되게 많아요. 6개. 앱이 많이 깔린 거야. 또는 앱이 깔렸는데 여기에 꽉 채우지 않고 여기는 중간이에요. 그쵸? 비어 있어요. 화면을 이동해보면 여기 또 있어. 화면을 이동해보면 또 있어. 이 공간 다 써야 되는데 이 공간 쓰지 않고 설치할 때마다 앱이 이렇게 펼쳐지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지저분해요. 그쵸? 자, 요거 정리할 거예요. 그럴 때 정리하면 단점은 하나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까지 모바일 픽스를 2번째 페이지에서 예를 들어서 썼어. 근데 정리하면 얘가 어디로 도망가 버려. 어디 있는지 몰라. 찾으려니까 시간이 걸려. 찾으려니까 시간이 걸려. 괜찮아요. 빠르게 찾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정리부터 하자고요. 그러면 빈 페이지 없이 이 앱스 화면에 빈 페이지 있죠? 이거 없이 꽉 차게 깔끔하게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얘가 몇 개로 줄어드는지. 그러면 이 앱스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요 점 3개 버튼 보일까요? 더보기 아이콘입니다. 더보기 터치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더보기 메뉴가 쭉 들어오죠. 거기에 페이지 정리 보이시나요? 페이지 정리를 터치합니다. 터치. 그럼 얘가 싹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밑에 동그라미가 조금 줄어들었을 거예요.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이 페이지에 빈 공간 없이 아이콘을 꽉꽉꽉 채운 거예요. 그러면 한 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위에 보시면 적용 버튼 누를게요. 그대로이신 분은 이미 빈 페이지 없이 아이콘을 꽉꽉 채운 거예요. 빈 공간 없이. 빈 공간이 있지 여러 페이지에 있던 분들은 빈 공간이 없이 꽉 채워져요. 앱스 아이콘은 설정에 가셔서 하셔야 돼요. 홈 화면에 가셔서 여기에 보면은 버튼 추가를 눌러야 되는데 앱스 하면은 그냥 화면을 위로 올리세요. 홈 화면을. 그러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뜹니다. 앱스 홈 화면을 슝 위로 올리시면 돼요. 2번째 갈게요. 여기에 정말 많은 앱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앱들이 있는데 이 앱들을 다 사용하시나요? 사용 안 하시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스마트폰을 새로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도 못한 앱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보도 못한 뭐 이런 거, 에이닷, 뭐 이런 거는 제가 전부 다 깔은 거고 뭐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아. 그렇죠? 내가 3개월 이상 한 번도 안 쓴 앱이 있어. 3개월 이상 한 번도 터치를 안 했어. 그럼 그 앱은 사용하지 않는 앱이라 판단을 하시면 돼요. 뭘 하는 건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저는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없어요. 음. 지우고 싶은 앱을 나는 얘를 사용 한 번도 안 했어. 뭐 하는 앱인지도 몰라. 그러면 꾹 누르세요. 꾹 아이콘을 2초 이상 꾹 누르세요. 그러면 이 앱을 지울 건지 물어봅니다. 지우세요. 근데 못 지우는 이유 아시죠? 제가 옷이 정말 많아요. 안 입는 옷들. 그거를 재활용을 하거나 폐기를 해야 되는데 못해요. 왠지 아시죠? 살 빠지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입을 것 같아서. 그런 옷들이 10년 넘은 옷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5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이 있어.
그 옷은 안 입는다고 봐야 돼요. 우리 여자 어머님들은 제 말뜻 제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안 쓰는 건 지워 버려야 되는데 못 버려, 아쉬움에. 얘가 필요할 것 같거든. 설치 삭제 없는 앱 기다리세요.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일단 뭐 해라? 지우세요. 왜? 또 깔면 되거든. 또 깔면 돼요.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설치 삭제 없는 앱이 있어요. 일단 설치 삭제를 터치하면 얘가 물어봅니다. 지울 건지를. 확인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럼 앱 지워요. 근데 나 잘못 지웠어. 얘가 또 필요해. 안 오죠. 삭제하면 문자 안 와요. 지웠어요. 근데 나중에 그거 필요했어. 그건 그러면 어디 가서 구글 플레이어 스토어 있죠? 우리 다 아실 거예요. 구글 플레이어 스토어 이거 다 아시죠? 상점. 여기 가서 그 앱을 찾아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좋은 질문 하나 나왔어요. 내가 사용하지 않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꾹 눌렀어요. 지우기 위해서. 자, 집중하세요. 설치 삭제가 없어요. 설치 삭제가 없는 앱은 못 지워요. 못 지웁니다. 지울 수 없어요. 삼성 제품은 기본적으로 설치해서 나오는 기본 앱들이 있어요. 그 기본 앱 중에 지울 수 없는 앱들이 있어요. 그럼 얘는 못 지우나요? 예, 못 지웁니다. 근데 아이콘이 너무 꼴보기 싫어. 내가 안 쓰는데 한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떡하냐? 이 앱스 화면에서 설치는 되어 있지만 사용 못하는 앱을 감출 수는 있습니다. 감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못 지우는 앱 아이콘을 지우러 갈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못 지우는 앱이 없는데? 이거 다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거기 스토어라는 게 삼성 제품은 스토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감추러 갈게요. 얘는 그럼 어디로 간다? 설정으로 가야 됩니다. 설정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홈화면 설정으로 가야 되는데 화면 내려야죠. 톱니바퀴 눌러야죠. 홈화면 찾아서 가야 되죠. 그럴 필요 없어요. 앱스 화면에 보시면 검색 보이시죠? 오른쪽에 점색이 있습니다. 터치. 그럼 거기에 메뉴 나올 거예요. 설정 눌러주세요. 설정. 그러면 홈화면 설정 화면, 홈화면 설정 화면으로 갈 거예요. 그쵸? 화면 위로 올려보세요. 만약에 앱스 화면을 원하신다라면 홈화면에 앱스 화면 버튼을 누르세요. 그럼 우리 홈화면에 여기 독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거 독이라고 그랬죠? 이 독 아이콘 중에 하나가 지워지면서 여기에 앱스 화면이 들어옵니다. 예. 아마 오른쪽에 있는 애가 지워지면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아니죠. 자, 홈화면으로 갈게요. 더보기 눌러서 설정 홈화면, 그래서 화면 위로 눌러가면은요. 거기 뭐라고 들어오냐면 홈 및 앱스 화면에서 앱 숨기기라고 있어요. 앱 숨기기. 그쵸? 앱 숨기기 누를게요. 터치.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숨겨져 있는 앱이에요. 제가 다 숨긴 거예요. 제가 다 숨긴 거. 그럼 여기에서 모든 앱이라고 보이시죠? 여기에서 아까 못 지웠던 앱이 있었잖아요. 스토어 앱이니까 영어거든요. 영어예요. 그쵸? 그럼 스토어 앱을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OPQR, STU, 알파벳이니까. 그쵸? 여기 있네요. 요거. 얘 못 지우는 거거든요. 얘 터치하고 완료 버튼 누르면 돼요. 선택하고 완료를 누르면은 들어와요. 설정이 없어요? 검색에서 여기 앱스 화면에서 요거 누르면
설정. 만약에 이게 없으시면은요. 알림 영역을 내리세요. 알림을 쭉. 여기에 설정. 검색이 없어요? 기종 알려주세요. 기종. 기종 알려주셔야 돼요. 어. 아니면 설정에 가셔서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여기서. 이 설정에서 찾으셔야 돼요. 제가 조금 이따 답변 드릴게요. 자, 그러면 밖으로 앱 화면으로 다시 오면은 아까 여기 스토어라고 자리 잡은 거 있죠? 스토어라고 자리 잡은 앱이 화면에서 아이콘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못 지우는 앱은 지워지면 돼요. 배지요? 이거요. 이게 배지예요. 예. 몇 개 문자 왔다, 부재중 몇 개 와 있다, 문자 몇 개 나왔다. 이게 아이콘 배지입니다. 그래서 앱 화면을 조금 관리해 주시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자, 또 갑니다. A23 시리즈라고요? 혹시 그 화면 캡처해서 보내주실 수 있으면 화면 캡처해서 한 번만 보내봐 주세요. 예, 제가 A23 시리즈를 사용해 보질 않아갖고, 예, A23 시리즈 지금 스마트폰에서 찾아보면 위에 검색이 있는데, 일단 조금 기다려 주세요. 강의 나가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페이지 정리, 앱스 정리. 자, 또 갑니다.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앱이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앱이 있어요. 쇼핑, 여행, 저는 강의, 금융, 그쵸? 다 나눠놨어요. 이렇게 관리를 하면 좀 뭐한다? 내가 페이지 수를 줄이면서 내가 어떠한 앱을 찾고자 할 때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지금 앱을 다 펼친 거야. 그래서 어떤 앱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이 검색란을 터치를 하셔서 내 파일이라고 치셔보세요. 내 파일, 내 파일. 검색란을 터치하셔서 내 파일. 그럼 여기 내 파일이라는 거 나와 있나요? 내 파일이라고 입력을 하세요. 오타나면 안 돼요. 그러면 앱을 찾아줘요. 설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설정. 또는 국민은행 앱을 썼는데 국민은행 앱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국민은행. 이해되셨죠? 자, 그럼 내 파일로 오세요. 터치. 그러면 이게 뭐 하는 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내 파일 앱이 실행시킵니다. 자, 집중하세요. 이 내 파일 앱은 뭐냐?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나 폴더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 관리하는 앱이에요. 내 파일. 기본 앱이에요. 저는 없는데요. 없을 리가 없어요. 있습니다. 파일을 관리하기 위한 컴퓨터의 탐색기 프로그램과 같아요. 자, 화면을 위로 갈게요. 거기에 내 저장 공간 보이세요? 터치. 폴더 무지하게 많죠? 이거 아무거나 지우시면 안 돼요. 아무거나 지우시면 안 돼요. 스마트폰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을 거예요. DCIM. 이 DCIM이 카메라 폴더, 갤러리 폴더예요. 갤러리. DCIM. 갤러리. 다운로드 폴더.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보관되는 폴더. 카카오톡 다운로드.
카카오톡 앱에서 다운로드 받은 폴더예요. 다른 것들은요? 다른 것들이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어. 다 일단 잉글리시야. 잉글리시고요. 잘못 지으면 스마트폰이 정상적인 가동을 안 될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딱 3 개만 알고 계세요. DCIM은 뭐라고요? 사진 찍은 거, 캡처 받은 거, 이미지와 관련돼 있는 정보가 저장되는 폴더. 다운로드는 말 그대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저장되는 폴더. 카카오톡 다운로드는 카카오톡에서 다운로드 받은 문서 파일이 저장되는 폴더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DCIM 터치해 볼까요? 터치. 그럼 여기에 저처럼 이렇게 쭉 뭔가가 있는데 거기 카메라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아, 폴더명이 전부 다 잉글리시야. 어쩔 수 없어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카메라 폴더를 터치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카메라로 찍은 촬영한 사진 있죠? 사진들이 쫙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사진들이 쫙 저장이 되는 거 엄청 많을 거예요. 응. DCIM이 카메라로 찰칵하고 찍은 사진이 저장되는 폴더가 DCIM. 근데 여기서 보기 힘드니까 삼성에서 앱을 하나 만들어 준 거죠. 그게 뭐예요? 갤러리 앱이에요. 이해되셨죠? 뒤로 갑니다. 뒤로. 뒤로 요거요. 터치. 좋아요. 근데 여기요. 강사님은요. 막 이상하게 뭔가가 있어요. 이거는 앨범을 만든 거예요. 우리 조금 이따 해야 되는 앨범을. 갤러리에서 저장하기 위한 폴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근데 저는 없어요. 안 만들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거 만드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뒤로 갑니다. 다시 뒤로. 그럼 거기에 다운로드라는 폴더 있어요. 아이고, 여기 다운로드. 터치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럼 카카오톡 다운로드, 네이버 마이박스 그 다운로드, 그다음에 인터넷에서 메일로 받은 다운로드들. 엄청나게 파일들이 많죠? 얘가 뭐 하는 인지도 사실 나중에는 몰라요. 그리고 있는데 또 있고 막 이래요. 다운로드 받았는데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되게 많아요. 그럼 이 파일은 내가 지우지 않는 이상은 얘는 뭐 한다? 계속 스마트폰에 갖고 다니시는 거죠. 계속 스마트폰에. 스마트폰 바꿔도 이 자료 전부 다 그 스마트폰에 다 옮겨줘요. 그러잖아요. 대리점에서. 이 데이터 다 옮겨드리면 되죠? 나는 모르니까 네. 그럼 여기 것도 다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워야 돼요. 필요 없는 거. 지울 땐 뭐 해라? 2초 이상 지우고자 하는 파일을 꼭 2초 이상 누르세요. 그럼 밑에 뭐 있다? 삭제. 이해되셨죠? 삭제를 눌러서 지우셔야 됩니다. 이거 알아서 지워지지 않나요? 스마트폰이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은 폴더나 카카오톡에서 다운로드 받은 폴더는 내 파일에서 검색을 하세요. 내 파일에서 파일을 한번 다 보세요. 파일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파일을 보려면은요, 터치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게 또 나와. 이런 게 또 나와요. 엑셀 같은 경우는 한컴 오피스로 보시면 돼요. 이미지는요, 뭐 한컴 오피스를 다 보시면 돼요. 어. 이거는 어떤 파일을 터치했냐에 따라서 밑에 활성화되는 연결 프로그램이 달라요. 그래서 PDF 한글 파일은 한컴 오피스, 엑셀 파일도 한컴 오피스, 파워포인트도 한컴 오피스로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미지가 있나? 대부분 PDF고요. 이미지는 어디에 다운로드가 되냐면은 아까 DCIM 있죠? 갤러리로 들어가요. 갤러리. 갤러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고자 하는 사진
터치하면 이렇게 갤러리로 열 거냐, 포토로 열 거냐, 연결 프로그램이 선택한 파일에 따라 달라요. 자동 삭제된 거 같은 경우 완전 삭제된 경우에는 복구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임의로 지운 거는 휴지통이라는 데 가서 복원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내가 휴지통에 보관 그러니까 여기서 지운 거는 전부 다 어디에 보관되냐면 휴지통이라는 곳에 보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복원 가능하지만 완전 삭제한 거는 지워지지 않아요. 뭐 아니 복원이 안 돼요. 그래서 연결 프로그램은 이미지를 했을 경우에 어디로 볼 건지 확인이 되고요. 문서 파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고자 할 때는 연결 프로그램은 가급적이면 뭘로 열어라? 한컴 오피스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컴 오피스로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터치하게 되면은 밑에 항상 한 번만 두 개 들어오죠? 항상을 열면은 이 PDF 파일을 열 때마다 항상 이제 이 앱으로 열리기 때문에, 그쵸? 이 앱으로 열리기 때문에 뭐 한다? 연결할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이렇게 문서 파일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파일을 지우는 거, 다운로드 파일을 지우는 걸 어디에서 지워라? 내 파일 앱에서 지워라. 까세요. 플레이어 스토어를 이용해서 구글 플레이어 스토어에 한컴 오피스라고 있어요. 그거는 없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아마 지우셨을 것 같아. 예. 플레이어 스토어에서 한컴 오피스를 까세요. 그러면 포토샵이 아니라 엑셀, 파워포인트 문서, PDF 문서, 한글 문서 전부 다 보실 수가 있어요. 무료예요. 자, 그래서 파일 관리는 내가 해야 된다. 네. 자, 그러면 사진을 관리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사진을 계속 찍잖아요. 계속 찍어요. 그러면 찍은 거는 그냥 찍은 대로 갤러리에 다 DCIM 폴더에 다 저장이 되는 거야. DCIM은 카메라 폴더. 근데 DCIM 카메라 폴더에서 파일을 지울 수도 있고 뭐 보관할 수도 있고 하는데 자, 앱싸움 한번 열어볼게요. 아,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 똑같은 원리. 여기 앱이 막 정신없이 막 펼쳐져 있죠. 서로 관련 있는 것까지 묶으세요. 서로 관련 있는 앱끼리 묶어서 관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진을 관리하는 것도 똑같아요. 관리하는 것도 똑같고 앱을 관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관리는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해라. 아, 폴더가 뭐지? 어,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관련 있는 방. 자, 그럼 보세요. 갤러리하고 카메라하고 같은 종류죠? 같은 종류예요. 그럼 이걸 묶어서 관리하면 됩니다. 설명드릴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쉬운 방법 갈게요. 갤러리를 꾹 2초 동안 누르세요. 음, 선택이라고 나옵니다. 터치. 그러면 모든 앱이 전부 다 동그라미가 다 있어요. 그쵸? 거기에서 카메라를 또 터치합니다. 음, 이 두 개를 묶을 거예요. 하나를 꾹 눌러요. 2초 이상. 그리고 묶고래를 터치하세요. 그럼 여기 폴더 추가 있어요. 터치. 이 두 개를 묶어서 하나로 관리하겠다. 그럼 이렇게 묶여요. 이름 주래. 여기에다가 그냥 뭐 사진 이렇게 줄까요? 사진에 관련된 거야. 그리고 요 빈 곳. 터치. 빈 곳 터치.
네, 가능합니다. 네 파일 다운로드 아래 문서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거 가능해요. 근데 조금 고급이죠. 자, 그럼 이렇게 묶여집니다. 그럼 뒤로 버튼 눌러볼게요. 뒤로, 뒤로. 그럼 여기에 이렇게 폴더가 생성이 돼요. 그럼 여기를 터치하면 사진과 관련된 앱이 모여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앱스 화면의 페이지가 줄어들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앱을 빠르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은행은 은행끼리 모으시고 쇼핑은 쇼핑끼리 모으세요. 그리고 배달이라든가 또는 카페와 관련된 앱을 많이 설치해 놓으셨을 거예요. 음식 같은 거, 음식 앱들. 저는 맛의 기쁨이라고 했어요. 제일 기쁘거든요. 맛의 기쁨이라고 폴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파일을 금방 찾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폴더 만들었는데 이거, 아우, 나 이거 폴더 풀고 싶어요. 폴더 풀고 싶어요. 폴더를 꼭 길게 누르세요. 그리고 삭제 누르세요. 그럼 얘는 뭐가 지워지냐? 폴더만 지워질 뿐, 폴더 안에 있는 앱은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삭제 누르면 폴더에 있는 앱은 앱스 화면에 계속 볼 수 있대요. 삭제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갤러리 앱은 밖으로 나오면서 사진이라는 폴더만 지워져요. 이해되셨죠? 메모지는 삼성 기본 앱에 노트라고 있어요. 삼성 노트 쓰시면 돼요. 자, 갑니다. 또 하나. 메모장은 선생님 카톡 이용하세요. 카톡. 카톡이요. 카톡. 나한테 보내기. 그게 제일 수월해요. 자, 우리가 자주 쓰는 앱 중에 하나가 카카오톡이에요. 얼마 전에 카카오톡에 전산 오류를 하고 잠깐 몇 시간 그 불통이 되는 날 난리가 났었죠. 예. 이 카톡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관리하셔야 돼요. 카톡 관리 설명드릴게요. 자, 앱스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카카오톡 있죠? 카카오톡 여세요. 친구 관리하는 거, 카톡 관리하는 거는 카카오톡 과정에서 우리가 하면 되고, 여기에도 쓰레기 파일이 있어요. 카톡에도 쓰레기 파일이 있나요? 네. 쓰레기 파일이 있어요. 어떤 파일이냐면은, 우리 채팅에 보시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지인들하고 주고받았던 이런 링크 소스, 그 다음에 이런 사진, 그 다음에 이런 PDF들. 내가 터치해서 다운로드. 즉, 이미지는 뭐예요? 보려고 터치를 하죠. 그럼 얘가 다운로드 중입니다 하고 얘가 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 뭐예요? 돌아가면서 짠 화면에 보이게 돼요. 그럼 얘가 임시 파일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그럼 내 스마트폰에 저장을 하려면 사진 같은 경우 터치를 했을 경우에 요 다운로드 아이콘 있죠? 얘를 눌러야지만 이 사진이 내 스마트폰에 온전한 사진으로 저장받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내가 터치만 하고 다운로드를 안 받았어 라고 할 경우에는 이 화면을 보이기 위해서 얘가 임시로 다운로드 받습니다. 뭐 그것도 카카오톡 그 저장 공간에 임시 저장 공간이 되기 때문에 카톡이 갖고 있는 저장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그 파일들, 임시 파일들을 다 지우고 싶어요. 메모장 스토어에서 평가 높은 거 받으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광고 뜹니다. 앱 확인하시고 하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스토어에서 메모장 평가 높은 거 받으세요 라고 했는데 무료 앱들은 대부분 광고 떠요. 광고.
삼성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이 노트. 삼성 앱은요, 이 노트 앱 있어요. 이거 쓰세요. 그래야지 광고 안 뜹니다. 예. 지금 우리 선생님 한 분이 답변을 주셨는데 잘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광고가 계속 뜹니다. 음. 자, 그럼 카톡이 한번 볼게요. 밑에 더보기 있어요. 점 3개짜리. 터치. 그러면 더보기 오른쪽에 보시면 설정 있어요. 터치. 내려오세요. 맨 아래로 내려오세요. 앱 관리 있죠? 누르세요. 터치. 거기에 저장 공간 관리라고 있죠? 터치. 그러면 여러분들 채팅방에서 파일을 주고받았던 채팅방 목록이 다 들어오고 문제는 그 방의 용량 보이시나요? 용량들도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의 용량의 파일을 주고받았다는 뜻이에요. 이미지가 다 주고받았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직 누르지 마세요. 미디어 데이터 모두 삭제를 하면은 임시 파일이 다 지워지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집중하세요. 문제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냐?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한테 파일을 보내줬어요.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파일을 보내줬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운로드를 안 받았어. 다운로드가 뭐라 그랬죠, 선생님? 제가 이미지를 터치했을 때 다운로드를 눌러야지 저장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파일은 저장, 터치했을 때 저장이라는 걸 터치해서 스마트폰에 저장을 받으셨어야 돼요. 근데 안 받았어. 저장을 안 받았어. 저장을 안 받고 앱 관리의 저장 공간에서 미디어 삭제 모두 이걸 눌러버리면 어떻게 된다? 지인이 보내준 사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없고 문서를 열어볼 수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얘를 하기 전에 지인들이 나한테 보내준 사진이라든가 문서가 있다.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터치해가고 뭐 해라? 일단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미디어 모두 삭제를 누르셔야지만 이 불필요한 용량들 보이시죠? 얘네들이 전부 다 뭐가 된다? 지워집니다. 자, 그런데 경고 나오죠? 미디어 데이터를 모두 지웁니다. 미리 내려받지 않았거나 저장되지 않은 거는 다시 불러올 수 없다라고 안내해 주죠. 못 봅니다, 선생님. 이거 삭제 누르고 저한테 항의하시면 안 돼요. 이거 했더니 지인이 보내줬던 문서를 내가 열어볼 수도 없고 이미지도 안 보여요. 다운로드 받을 수 없대요. 못 봐요. 이해되셨죠? 근데 저는 이미 다 다운로드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치를 하고 삭제 누를게요. 그랬더니 캐시 파일이 싹 지워지는 거예요. 캐시 파일이 싹 지워지는 겁니다. 한 번씩은 지워주셔야 되는 거죠. 저장 공간 다시 뒤로 할게요. 카카오톡에 앱을 최적화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앱 관리에서 앱 최적화를 누르시면은
배터리가 제가 지금 저기 뭐야 뭐지? 그 조금만 쓰게끔 까먹었어요 갑자기. 뭐냐면은 절전 모드 이렇게 절전 모드가 되어 있거나 할 경우에는 요게 안 될 수가 있어요.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앱 최적화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얘가 활성화가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얘도 최적화를 시킬 수 있다. 자, 그다음에 다시 뒤로 가서 어디로 가냐? 친구 목록으로 갈게요. 선생님, 우리 알림에도 광고가 오지만 선택해서 지울 수 있어요. 네, 김정희 선생님 선택해서 지울 수 있어요. 자, 채팅방에서 특정 채팅방을 여세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지울 거야. 그러면 여기 더보기 보일 거예요. 오른쪽 위에 삼선 누르고 설정을 가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채팅방에 삼선 누르고 설정 오세요. 그럼 여기에 채팅방 관리 있어요. 아래쪽에. 그러면 여기에서만 지워요. 이 채팅방에 대해서만 지워요. 채팅방 안에서 삼선 누르고 설정 눌러서 채팅방 관리로 오시면 됩니다. 그럼 이 방에 대한 캐시 파일을 지워요. 되셨죠? 음. 자, 뭐 하려다가 질문하는 바람에 잊어버렸네. 음. 자, 그래서 카카오톡은 이렇게 캐시 파일을 지우면서 활용을 하셔야지만 얘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널. 여기에서도 이상하게 문자가 막 오죠. 카톡, 까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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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똑. 그쵸? 그 카톡. 지하철 가보세요. 카톡 하면 전부 다 스마트폰 찾지. 자, 채널이에요, 채널. 채널. 채널이 등록된 경우 옵니다. 채널. 특정 기관, 특정 사업체에서 본인의 홈페이지와 같은 카톡에 채널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어서 안내 문구 만들어줍니다. 보내주죠. 자, 채널 터치하세요. 그럼 이렇게 떠요. 여기 숫자 이렇게 나와 있다. 채널이 4개 등록되어 있는 거고요. 숫자가 없는 경우는 채널이 없는 경우예요. 그럼 저처럼 채널이 있어요. 그럼 여기요. 요 아이콘 누르세요. 오케이. 아이콘 누르세요. 오케이. 그럼 여기에 추가된 채널들이 쫙 있습니다. 이 채널을 해제하셔야 돼요. 채널. 여기에 뭐 무슨 예를 들어서 G마켓 또는 무슨 뭐 CU 그다음에 뭐 무슨 홈플러스 다 채널이 추가된 거예요. 나 안 했는데 하신 거예요. 한 적 없다. 아니, 내가 한 거야. 네. 그러면 저는 아수법이라는 거 채널 해제해 볼게요. 터치. 그럼 여기 아이콘 2개 들어오죠? 오른쪽 게 채널 추가 채널 해제입니다. 오른쪽 거 CH라고 나와 있죠? 터치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죠. 차단. 그럼 그로부터 알림 채널 알림 문자 카톡에서 안 와요. 채널을 제거하세요. 채널. 근데 교묘하게 채널이 없는데도 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좀 전에 왔는데 이렇게. 그러면은 안 받고 싶은 친구들 있잖아요. 안 받고 싶은 알림톡. 안 받고 싶은 알림톡은 그냥 나가버리거나 알림을 꺼버리세요. 알림을 꺼버리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갈게요. 하나만 하고 정리할게요. 저는 이 조용한 채팅방이 있어요.
있으신 분도 계시고 없으신 분도 계세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대화나 토크를 하기 위해서 채팅방에 접수를 했는데 채팅방에 들어갔는데 이런 경우죠. 참여는 안 해. 근데 글만 조금 읽어야 되고 정보는 취합했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진 않아. 근데 카카오톡이 오면은요. 계속 이 숫자가 뜹니다. 그쵸? 알림 안 받음으로 해도 자꾸 떠요. 자, 그러면 내가 대화는 나누지만, 대화는 나누지만, 알림이나 이렇게 내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어. 그러면 이 채팅방을 길게 누르세요. 길게. 그러면 조용한 채팅방으로 보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용한 채팅방으로 보관. 설치하세요. 그러면 맨 위에 이게 생성이 돼요. 그러면 글은 받아요. 근데 일단 알림이 안 와. 알림 안 와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렇게 들어보면 숫자는 있어. 들어가 보세요. 그럼 조용한 채팅방에서 보내진 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올 수는 없어. 나올 수는 없어. 근데 내가 정보는 얻어야 돼. 근데 활동은 하지 않아. 그런 방은 어디로 옮겨라? 조용한 채팅방으로 보관하세요. 이게 들어와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들어와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조용한 채팅방으로 들어왔는데, 아, 난 차후에 다시 대화를 해야 돼. 그때는 조용한 채팅방에서 빼내야 되겠죠? 길게 누르세요. 조용한 채팅방에서 해제라고 보이시죠? 이걸 누르면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알림을 그다음부터 받게 됩니다. 알림을 그다음부터 받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2시간 카카오톡에 앱이 설치가 카카오톡에 광고 앱이 설치가 되어서 나가기가 안 되는 앱이요? 나가기가 안 되는 앱이 있나요? 어떤 앱이죠? 혹시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나가기가 안 되는 앱이 있다라면 알려주세요. 나가기 안 되는 앱은 제가 지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알려주시면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자,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정복하려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다. 무슨 얘기냐? 이 스마트폰 자체를 관리를 해야지만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네이버 앱이든 무슨 앱이든 앱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질문 중에, 그래서 제가 관리 위주로 해드렸고, 아까 질문 중에 사진을 구글 포토로 올리는 방법은 없나요? 있지요. 구글 포토나 네이버 마이박스나 똑같습니다. 다만, 집중하세요. 네이버 마이박스를 하셔야 될 경우에는 네이버 마이박스 앱을 까셔야 되고요. 구글 포토를 하실 경우에는 내 스마트폰 안에 구글 포토가 있어야 돼요. 구글 포토는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구글 앱입니다. 근데 이거를 또 홀라당 지우신 분 계세요? 어디로 가라? 플레이어 스토어에 가서 설치. 구글은요, 구글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아셔야 됩니다. 나 모르는데 대부분 모르세요? 찾으세요. 이거 수업 시간에 못해요, 선생님. 여러분들 이거 구글 아이디만 찾는데 적어도 30분 이상 걸려요.
보안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자, 네이버 마이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마이박스도 네이버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비밀번호가. 그래서 플레이어 스토어에서 네이버 마이박스, 예, 사진 PDF로 이동하는 거 설명드릴게요. 네이버, 네, 감사합니다. 네이버 마이박스 가셔야 돼요. 무조건 네이버 마이박스. 로그인 하셔야 돼요. 설치해서 로그인 하셔야 돼요. 설치해서 무조건 로그인 해야 돼요. 근데 마이박스를 추천하는 이유가 얘는 네이버 아이디가 있으면 30기가 무료로 줘요. 30기가. 구글은 10기가 무료로 줘요. 용량 차이 많이 나죠. 이왕이면 공짜로 쓸 거면 어디를 써라? 네이버요. 마이박스. 이해되셨나요? 잠시만요. 마이박스를 조금 이용하셔야 돼요. 마이박스. 응. 얘가 용량이 조금 길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마이박스를 설치를 하잖아요. 마이박스를 설치하면은 무조건 뭐부터 해라? 로그인 하셔야 돼요. 무조건 로그인. 자, 미디어 플레이어에서 네이버 마이박스. 그거 금방 해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설치해서 여세요. 미디어 액세스를 허용하겠냐? 허용입니다. 그럼 아이디하고 비번 입력하라고 나와요. 아이디 비번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구글 포토도 마찬가지예요. 구글 아이디하고 구글 비번으로 가야 돼. 어떤 아이디 새로 만들면 안 돼요. 현재 내 스마트폰에 로그인 되어 있는 구글 아이디와 비번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파일을 올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못 올려요. 그래서 네이버 마이박스를 열면은 딱 이렇게 뜹니다. 거기에 파일이 여기 있어요. 파일. 얘가 추가예요. 추가. 업로드예요. 터치하면은 사진으로 올릴 거냐, 파일로 올릴 거냐, 카메라로 찍어서 올릴 거냐. 이해되셨죠? 스마트폰 잊어버렸을 때 제일 걱정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전화번호요? 카카오톡에다가 나 전화기 분실, 연락처 전송, 프로필에다만 써보세요. 지인들 다 와, 다 와. 전화번호 다 와. 제일 난감한 건 뭐다? 사진. 그 시간대에 그 장소에 가서 다시 찍을 수가 없어요. 사진이 제일 중요해요, 저는. 그럼 사진 올릴 거야. 갤러리를 누르면 내 갤러리가 이렇게 열려요. 그러면 터치, 터치, 터치. 그리고 뭐 해라? 올리기.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요. 이해되셨죠? 음. 근데, 그럼요. 아이디를 지우기 전까지는 계속 보관. 근데 단점 하나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얘가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어요.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는데 우리는 무료로 쓰는 거잖아요. 아이디 개설하면서 얘가 서비스로 고마워 이만큼 공간 개인 공간 써 하고 서비스를 주는 건데요. 서비스를 주는 건데요. 내가 그 아이디를 탈퇴하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존재를 합니다. 근데 파일이 사진이 업로드가 될 때 압축해서 올라가요. 압축이 뭐예요? 용량을 조금 줄여요. 그래서 원본보다는 화질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표 안 나게 압축을 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파일에서 뭐만 눌러라? 더하기. 자, 카메라 앱, 번역 앱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현수 선생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파파고가 있어요. 파파고는 네이버.
네이버 팝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어 스토어에서 팝하고를 치시면 이렇게 앵무새 나와요. 얘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팝하고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구글. 구글 플레이어. 맞아요. 무료는 광고가 많아요. 근데 네이버 마이박스는 광고 배너로 뜨기 때문에 괜찮아요. 구글은요. 구글 번역 있어요. 이거 어디로 갔는지 제가 여기다 안 넣어놨네요. 자, 번역. 구글 번역 있어요. 구글 번역. 구글 번역 광고 없어요. 왜 얘는 광고 없어요? 안드로이드가 구글 거예요.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구매를 함과 동시에 안드로이드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운영체제를 정품을 구매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광고 안 떠요. 팝하고 열어볼게요. 네이버 팝하고예요. 이게 광고예요. 배너 형태로 떠요. 이런 건 다 배너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공짜 없어요. 다 광고 떠요. 근데 구글을 안 뜨는 이유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예, 설명드릴게요. 일단 앱을 여셔야 돼요. 앱. 그러면 선생님 여기 카메라 있어요. 잠깐 기다리세요. 출발은 한국어로 출발할 거고 도착은 어디로 할 거예요? 영어면 영어, 베트남이면 베트남, 스페인이면 스페인. 영어를 터치하시면은 내가 번역하고자 하는 국가에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열게요. 그럼 카메라 렌즈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번역하고자 하는 내용 있죠? 자, 갖다 댈게요. 이렇게 갖다 대면 보이실까요? 즉시 번역되는 거 보이세요? 한국어가 영어로 번역되죠. 메뉴판을 갖다 줌하시면 돼요. 메뉴판을 갖다가 줌하시면 돼요. 자, 제가 이 책을 번역하겠죠? 자, 갖다 놓을게요. 자, 어때요? 한국어가, 자, 보세요. 한국어가 카메라 렌즈에 맞더니 이미지 번역이 되죠. 초점을 안 맞춰서 뒤에 맨 뒤에가 지금 번역이 잘 안 되네요. 자, 그쵸? 이게 이미지 번역입니다. 팝하고도 있나요? 있어요. 원드라이브하고 마이박스하고 같아요. 원드라이브는 MS 거, 원드라이브는 MS, 마이크로소프트사. 그 다음에 마이박스는 네이버. 앱은 무조건 어디에 가서 다운로드 받냐? 플레이어 스토어. 플레이어 스토어. 나 얘 어디 있는지 몰라요? 검색어에다가 스토어라고 한글만 치세요. 그러면 플레이어 스토어. 여기 가서 검색 눌러서 번역하면 모든 번역 앱이 다 나오겠죠? 구글 번역. 그러면 얘예요. 설치 받으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안 해도 돼요. 구글은 회원가입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갈 때는 구글 앱은 기본적으로 팝하거나 구글 앱 둘 중에 하나는 갖고 나가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미국에 갔는데 영어를 전혀 못해.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어예요? 영어예요? 그럼 내가 써야 돼. 자판도 힘든데. 괜찮아요. 마이크 누르고 마이크 누르고 뭐 해라? 실시간. 데이터 사용해요, 얘는요. 번역을 돌려야 되니까. 음. 얘는 데이터 안 해요, 선생님. 얘는 데이터 안 해요. 얘는 다운로드 받은 거 갖고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 안 써요. 요거 보이시죠? 마이크를 딱 키는 거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지 버튼 누르면 딱 나오죠. 안녕하세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실시간 번역이에요. 그래서 여행 갈 때는 팝하거나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팝하거나 구글 앱이나 둘 중에 하나. 이왕이면 국산. 나는 이왕이면 국산 쓸 거야. 그러면 어디로 가라? 팝하고. 비올이나 거기 선생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그거는 확인해 드릴게요. 오케이. 구글 지도는요. 구글 맵 이용하시고요. 예. 네이버 앱 하는 것도 똑같아요. 구글 맵은 해외에서 구글 지도 여셔야죠. 그거 죄송한데 이번 시간에는 활용이 안 돼요. 거의 30분짜리라. 근데 네이버 지도를 이용하셨다라면 구글 앱은 사용하기 쉬워요. 테스트 해보시고요. 제가 메일 주소 알려드릴게요. 잘 안 되면 메일 주세요. 메일로 답변 드릴게요. 음. 디올 같은 경우에 제가 앱이 없어서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한번 확인하고 드리고 아니면 우리 2023 선생님 저한테 메일 주소 전송해 주세요. 제가 해보고 메일로 답변을 드릴게요. 그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00점 베스. 일단 스마트폰 관리가 돼야 된다. 앱도 관리가 돼야 돼요. 관리된 다음에 쓰셔야 됩니다. 관리가 안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게 바로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이 그냥 비싼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얘는 잘 쓰셔야 돼요. 액정 깨지면 수리비만 70만 원 나오는 애입니다. 아주 소중한 애죠. 그래서 관리를 잘 하시면은 스마트폰도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이 조금 유익했는지 모르겠어요. 2시간 동안 제가 준비를 했는데 조금 짧으면서도 그렇죠. 구글 지도는 데이터 활용합니다. 네, 지도는 무조건 데이터 활용이에요. 데이터 사용합니다. 예. 유익했으면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까 그 카톡 안 지워지신다는 분만 저한테 개인 메일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 2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10분 정도 오버가 됐네요. 예, 힘드셨죠? 예, 도움이 됐으면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찾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